연일 치솟는 가격에도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나 1억 3천 정도 하는 거죠, 현장에. 금의 인기가 올라가며 금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골드바의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는 한 돈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의외로 10돈짜리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골드바를 만드는 제조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작업. 끝까지 다 보여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보면은 금이 식어가지고 고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고가의 물건을 생산하는 만큼 골드바 제조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수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생산팀 아닌 직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 모양 골드바 생산에 분주합니다. 오늘 원재료 투입량이 대략 한 100kg 정도 되고요. 120억 정도 되겠네요. 특히 요즘은 금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귀금속 제품들의 유행도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하게 이제 좀 뭐 색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리세팅하러 오시죠. 오래된 귀금속에 새 숨을 불어넣는 재가공은 특히 더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입니다. 정말 2mm 딱 크기가 2mm라고 보시면 돼요. 손에 잡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보석을 깎고 다듬어야 하는 공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 눈이 계속 보니까는 뭐 좀 계속 나빠지는데 그거 직업병이죠. 반짝이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 정교한 기술과 끝없는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한 골드바 제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골드바 제조 공장이 맞는데 금은 보이지 않고 이 초록색 액체로 뭘 하는 걸까요? 합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을 빼내고 고금만 추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금이에요 지금? 네, 지금 색깔은 이래 보여도 금이에요. 금을 정련하는 첫 번째 단계, 염산과 질산을 섞은 왕수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차로 걸러낸 왕수는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금만 4kg고 다른 불순물까지 포함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kg 정도 있으니까는 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사이로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이 물이 5억이에요? 네.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용기에 붙은 한 방울의 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통과 도구들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긁어서 다 넣어야 돼요. 정말 알뜰하게 비워냅니다. 그럼 다음 작업은 뭘까요? 방황산을 투입해서 액체인 금속을 고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황산 나트륨을 넣어주면 금을 가라앉혀 고체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순수한 금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서 뜨거운 감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고 있어요.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을 저어줘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벽에 묻혀있는 것들이 다 금이에요. 작업자가 다음 과정을 준비합니다. 금을 가라앉힌 후 그 위에 있는 물은 온도를 내린 후 조심히 떠서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금이 없어요. 금은 다 밑에 깔려 있고 전부 이제 금 위에 이제 산성 용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리가 녹아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그런 금 이외의 물들을 지금 빼내고 있는 거예요. 채 가라앉지 않고 액체에 떠 있는 금을 추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걸러준다네요. 걸러낸 액체도 고스란히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 액체는 버리시는 거죠? 이 액체도 혹시 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냅둬보고 다음 날에 이제 버립니다. 되게 알뜰하네요. 그렇죠. 1g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걸러낸 후 버리는 작업을 꼬박 2시간이나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제 서서히 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째 금이라고 하기엔 반짝임도 없고 제가 볼 땐 흙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냥 보면은 흙인지 금인지 티가 안 나요. 근데 금인 거죠,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금인 줄 몰랐거든요. 다음 단계는 아직은 흙처럼 보여서 금인지 분간이 쉽지 않지만 가라앉은 금을 조심스럽게 퍼서 여과기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인 초순수를 뜨겁게 데워 위에 부어줍니다. 산으로 녹였었기 때문에 산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기를 없애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금보다는 흙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세척을 끝낸 후 물기를 뺀 금을 사각통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특별해 보이는 기계에 금이 든 통을 고이 넣습니다. 이 기계는 뭐예요? 이거 이제 소속로라고 금 이외의 물건들을 이제 태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제부터 800도의 온도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섯 시간 후 다시 소속로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과연 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금 맞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금이 소결된 상태거든요. 고온으로 이제 압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금 한 덩어리 무게를 확인하는데요. 84.03g입니다. 요거 돈수로 따지면 20돈 정도 되는 거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 이상 가는 거죠. 900만 원이요? 예, 요거 하나에 900만 원이요. 우와. 말 그대로 진짜 금값이네요. 바로 만들기 전까지는 금이라고는 네, 생각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말씀 있잖아요. 황금 목요일 돌같이 하라. 일이잖아요. 네. 1kg짜리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 금의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약간의 증발을 대비해 0.7g을 추가로 넣어 무게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골드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건조된 금을 원통 모양의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이 고주파로 스위치를 넣어준 거예요. 아, 고주파. 네. 불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네. 고주파로도 녹이고 이제 위에서 이제 불도 쏴주고요. 아래에서 고주파를 이용해 빨갛게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위에서 토치로 불을 더해줍니다. 불로 녹이면 아무래도 가스 산소가 불어주기 때문에 이제 금이 잘못하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서 이제 고주파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주파로로 작업을 주로 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해 금의 녹는 점인 1064도 C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 금을 녹이는데요. 온도가 높다 보니 불과 5분이면 이렇게 금이 모두 사르르 녹아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가니 안쪽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주네요. 녹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토치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불을. 벽면, 도가니 벽면을. 쏴주면은, 도가니 벽면을 쏴주면 이제 금이 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것도 알뜰하게 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녹이는 동안 도가니를 흔들어주면 안쪽에 금이 들어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금을 카본으로 만든 틀에 부어줍니다. 부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다 부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보면은 금이 나오다가 이게 도가니가 식어가지고 거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 때 최대한 빨리 부어야 됩니다. 부으면서도 금의 온도가 내려가 굳지 않도록 열을 쏴주면서 작업해줘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번쩍번쩍 빛나는 1kg짜리 골드바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 그럼 얼마인 거죠? 하나 1억 3천 정도 하는 거죠, 한 장에. 골드바 제작 후 무게 측정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1kg가 안 돼요. 네네, 지금 1kg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도가니에, 보시면 도가니에 금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깎은 거로 다시 이제 중량을 재가지고 다시 재용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부족한 분량의 금을 추가해 무게를 맞춘 뒤 다시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작업인 만큼 처음보다 더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골드바는 중량이 중요한 제품이라 작은 오차도 없이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새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울에 올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붓다가 옆으로 새버리면은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 찾아가지고 다시 녹여야 되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녹이고 붓고 굳히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쉼 없이 노력한 끝에 오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몇 개 나왔어요? 거의 한 35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5kg? 네네. 이게 총 얼마인 거죠? 오늘 만드신 게? 거의 한 45억 되는 거죠. 45억이요? 네네. 오늘 만든 골드바의 가격이 무려 45억이라는데요. 완성된 골드바는 꼼꼼히 검수한 뒤 포장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한 달에 평균 150개를 만드니까 1년이면은 1,800개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2,300억 정도 되는 거죠. 2,300억이요? 그렇죠. 금값으로 따졌을 때. 우와. 아니, 욕심난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골드바가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귀금속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 도대체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제작팀입니다. 저 안내해주러 나오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나요? 일단 처음에 첫 번째 문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지문 인식 출입문을 2개나 통과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생산팀 아닌 직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2개가 끝이 아니었네요. 3번째 문을 통과하고 4번째까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선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고순도의 금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골드바로 다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금의 가격만 해도 약 160억 원 정도 된다는데요. 이 금을 이용해 작게는 1g부터 크게는 1kg까지 대략 15종류 이상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쭉 보시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12지신 골드바입니다. 해마다 이제 해당되는 0이면 0, 내년에 이제 뱀띠면 이제 이런 뱀 문양이 들어간 골드바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뱀 모양이 들어간 골드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과정은 압연입니다. 압축기를 이용해 순금을 얇게 펴주는 과정인데 제품의 중량에 따라 두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압연을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두께까지 가야 한번 타바를 했을 때 그 골드바 하나가 그 10톤 중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중량이. 압연 작업은 2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주고받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원하는 두께의 평평한 금판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 작업하기 전에는 한 11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마 한 70cm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다음 압연기 가서 미세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두께로 맞춥니다. 압연을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중량 편차가 심해져서 이제 한번 잘라줄 겁니다. 금은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길이가 길어지면 휘거나 늘어질 수 있어 잘라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900g짜리 절반을 잘랐기 때문에 한 450g 정도 나오고요. 오늘 시세로 대략 한 6,2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9kg 정도, 대략 9kg 정도가 되니까 한 12억 정도 나오겠네요. 12억이요? 네네. 보기엔 얇아 보이는데 가격이 엄청나네요. 미세한 두께까지 잡아줄 수 있는 압연기를 이용해 다시 2차 압연을 진행, 정확한 수치를 맞춰줍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골드바의 중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금의 두께를 확인해 보는데요. 제대로 잘 됐을까요? 원하는 두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타바를 진행해서 이제 실제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골드바의 형태를 잡는 작업. 금판을 유압 프레스에 넣고 일일이 하나씩 찍어내는데요. 골드바 제작은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해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업하는 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조그만한 조각이라도 어디 안 돌아다니게 잘 챙기면서 하는 편입니다. 네, 처음에는 손 발발 떨면서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타바를 하고 남은 짜투리들은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다시 녹여서 또 다른 골드바로 작업을 합니다. 절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과정인 무게 측정. 그런데 오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롤러가 잘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 작업 후엔 항상 중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골드바 중량이 모자랄 때는 이제 금을 조금 보태가지고 댐 작업을 해서 중량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칼을 이용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중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량을 맞추는 것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금을 미세하게 깎아낸 후 저울에 올려 다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골드바 같은 경우는 10돈짜리 같은 경우는 37.5g인데 요게 0.1g만 중량이 빠져도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한 오늘 시세로 한 13,000원 정도가 손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이 필수입니다. 중량이 잘못 나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히 무게를 맞추는 건 중요한 작업입니다. 잘라낸 금 부스러기들도 꼼꼼히 모아둡니다. 원재료 제가 워낙 고가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재고 확인을 하고 재고가 맞아야지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못해요? 안 맞으면? 네, 은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재고가 안 맞으면 퇴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근의 필수 조건이 떨어진 금가루를 회수하는 거라네요. 그리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금공장들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카페트를 태워서 이 카페트 안에 있는 금들을 회수를 합니다. 금가루도 모이면 금세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소중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작업실을 이동해 다음 공정인 광택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잘라낸 금판을 특이한 기계에 넣습니다. 쇠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로 이제 금 표면을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이제 기스 같은 거나 그런 게 이제 광이 나는 그런 원리로 나는 겁니다. 골드바와 전용 세제를 물과 함께 광택기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면에 미세한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 특유의 광택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해졌는데요.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공정만 남았는데요. 골드바 위에 문양을 각인하는 과정입니다. 밋밋한 표면에 금형을 올리고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지금 이제 12지신 중에 뱀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이 뱀띠 해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그 해의 띠를 새긴 골드바가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바쁜 때라고 합니다. 이 10돈짜리 뱀 문양 골드바의 가격이 약 540만 원. 중량이 무거울수록 가격 부담이 커져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1돈짜리 골드바라네요. 포장이요. 뱀 두께. 이제 마지막 검수를 마치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다 이렇게 진공을 해서 저희 지금 기계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보통 하루 생산량은 다양한 제품을 합해 1000개 정도. 그런데 골무를 끼고 작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골무가 없는 손으로 하면 여기에 지문이 남아서 저희가 패킹을 하게 됐을 때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골드바와 보증서를 함께 전용 케이스에 넣고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는 이유는 외부의 먼지나 습기로부터 골드바를 보호하고 품질과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재고 시간이니까 재고 준비하자. 네.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퇴근 전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금의 무게를 확인해야 합니다. 75.55, 2661.28, 3666.18, 43.26. 43.26? 모두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고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안 맞게 되면은 이제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 제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건희 씨 이거 재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 적힌 게 저희 실 중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중량 토탈이랑 저희 오늘 이제 입출고 관련해서 장구를 정리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랑 장구 재고랑 실중량을 만나 확인을 해봐요. 수치가 맞아야 퇴근할 수 있어서 정확히 맞기를 기원하며 확인한다네요. 어때요? 다 맞아요? 네, 지금 재고가 안 맞아요. 네? 재고가 안 맞아요. 왜요? 일단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10돈 차이 납니다, 재고. 얼마 차이 나, 거냐? 10돈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찾자. 전 직원이 나서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했던 곳 위주로 찾는데 도통 눈에 띄질 않습니다. 10돈짜리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데 광택실에 없니? 네, 아니 확인해봤어요. 사방구 밑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조심을 해도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아, 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절단기 밑에 있었네요. 동훈아, 10돈 맞아? 네, 10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찾아 다행입니다. 고생했다. 황금무게를 불같이 하라는 말이 있듯이 금을 매일 보면서 재물의 욕심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게 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귀금속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최근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금값이 올라가면서 귀금속의 유행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한 보석 세공 작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반지가 있는데 두 개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방문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재가공 무늬가 특히 많습니다. 화이트 다이아 가져오신 이거를 세팅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색상이 하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끼고 있던 오래된 그 반지가 있는데 세팅되어 있는 다이아를 이제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 다이아를 이용해서 이제 목걸이로 이제 요즘 좀 트렌드한 그런 목걸이로 이제 리세팅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재가공은 새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세팅 작업에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요 세 개는 다이아, 요거는 루비는 이제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갈 거거든. 마디는 이제 커팅 마디로 이렇게 쭉 이제 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가공의 첫 번째 과정은 디자인입니다. 중앙 부분은 다이아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주변은 금색 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디자인입니다. 리세팅인데 사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제품의 모형을 뜨는 고무주형 작업입니다. 파우더 같은 건데요. 이 파우더로 왁스가 잘 여기서 나오라고 이제 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고무주형에 왁스를 넣는 것일까요? 왁스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빼줍니다. 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고무주형에 왁스를 넣고 잠시 굳히면 디자인한 반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무주형을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라네요. 다음엔 왁스 모형을 봉에 하나하나 붙여주는데 모양이 나무 같아서 작업 현장에선 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요 끝에 쪽으로 이제 금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끝으로 이제 금이 들어가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금을 만나기 전 마지막 과정인 석고틀 제작만 남았습니다. 오늘 제작할 제품들의 모형들입니다.
네, 이제 깡을 이제 씌우는 거예요. 먼저 원형 틀 속에 왁스 트리를 넣어 준비합니다. 이제 석고를 곱게 개어 준 후 통 속에 채워야 합니다. 석고는 3분 정도 지나면 바로 굳는 성질이 있어서 이때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석고를 채운 후 통을 전기로에 넣어 구우면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석고틀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 컨트롤 박스인데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주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주조 작업을 하려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금을 이제 녹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배합, 이제 순금하고 알로이하고 이제 섞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녹여서. 순금과 알로이를 섞어 녹인 용액을 이제 석고통 안으로 부어줍니다. 석고틀 안에 왁스가 열에 의해 녹으면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녹인 금을 부어주면 왁스 트리 모양으로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구워낸 틀의 온도를 식힌 후 석고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 세척기로 씻어내면 드디어 골드 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엔 또 하나씩 잘라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고객님께서 주신 다이아가 세팅될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잘라서 다듬고 이제 사이즈 맞게 그만큼만 이제 마대를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석을 세공하는 작업. 오랜 경험과 손의 감각이 빛을 발하는 공정입니다. 25년 경력의 숙련된 작업자가 신중하게 조립을 하고 고리 연결까지 정밀하게 해냅니다. 이게 이제 정교하기도 하고 해서 기계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레이저 용접인데요. 조립한 부위가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마디마디마다 레이저로 용접을 해줘야 한다네요. 레이저의 열로서 금하고 금을 녹여서 접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이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 용접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까요? 정말 정교하게 붙었습니다. 요거 시장님 전체 다 커팅을 따주시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작업을 준비하는 걸까요? 공업용 다이아 칼로 이 금을 깎을 거예요. 깎으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만 커팅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금가루가 퍼지지 않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금가루가 이제 중량이 다 빠지잖아요. 통 안에서 금가루가 안 빠지게끔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이 금가루를 저희가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 금가루를 그대로 다 돌려 보내드려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어요. 모양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이렇게 작업이 돼 있거든요. 커팅한 부분이 정밀하게 깎였습니다. 이번엔 반지에서 빼놓은 다이아몬드를 목걸이에 다시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손님께서 다이아하고 루비를 같이 넣어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밀한 공정이라 확대 안경인 루페를 먼저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은 오차 하나로도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어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조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요게 알을 물릴 수 있게 발 모양으로 설계할 때 잡아놓은 겁니다. 발 모양은 총 8개가 있고요. 이렇게 오므려서 물리게 됩니다. 특히 천연 보석은 상처가 나면 다시 구할 수도 없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폴리싱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제 그 작업만 하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재가공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긴 최종 이제 광택만 지금 내는데요. 작업 전 먼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단 거친 데부터 이제 연마 작업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택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한 후 광택을 내는데 고가의 보석일수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해서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 명의 숙련된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을 거쳐 꼬박 이틀 동안 작업한 끝에 오래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목걸이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장 한편에서는 다른 작업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랩다이아를 세팅하는 그 팔찌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스톤이 2mm가 들어가는 테니스 팔찌예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성은 물론 광채까지 거의 동일한데요. 그에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작아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2mm 딱 크기가 2mm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제 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루 10시간 이상씩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세공사에게 돋보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일하다 보면은 이게 미세한 게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계속 보니까는 뭐 그냥 좀 계속 나빠지는데 이거 직업병이죠. 핀셋을 이용해 작은 마디를 하나하나 조립해야 하는데요. 팔찌 줄을 모두 연결하는 데만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총 76개의 이 작은 마디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자리에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목부터 허리까지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한 곳만 계속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데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 같은 데나 좀 손가락도 좀 많이 아프고. 장시간 공들여 작업한 끝에 팔찌 연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연결된 걸 보니 제가 다 뿌듯한데요. 다음 작업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고정 작업. 감탕이라는 접착제에 팔찌를 고정한 후 세팅할 다이아몬드를 준비합니다. 보석에 유분기가 많은 연고를 섞어 손등에 올려놓고 일을 하면 작업 동선도 줄이고 연고의 끈끈한 유분 덕분에 떨어뜨릴 위험이 적어져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으로 눌러가며 하나하나 두드려 고정합니다. 손가락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보석 세공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304개의 발을 정성껏 조여 마무리했습니다.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더 빛나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팔찌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또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속이 전부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팔찌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안에 금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크기 대비 중량이 많이 안 나가는 제품.
제품인 거죠. 속이 빈 상태로 제작해 부피감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로우 팔찌고 요거는 일반 팔찌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중량은 똑같습니다. 이거 일반 팔찌 19.53g, 요거는 할로우 팔찌 19.53g. 같은 중량인데 할로우 팔찌가 훨씬 커 보입니다. 이제 할로우 팔찌는 아무래도 이제 부피감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금으로 이제 부피감을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팔찌고요. 표면을 정교하게 갈아 모양을 잡은 후에는 팔찌를 연결해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벌어져 있는 고리에 닫혀 있는 이 고리를 이제 넣어요. 넣으면 이제 이 열려 있는 고리를 이 이점에 정확히 오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 벌이. 팔목에 직접 착용해 작업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을 이제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광택 작업은 보석 특유의 반짝임을 찾아가는 공정으로 귀금속 세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끄럽죠, 아주. 코팅한 것처럼 매끄럽죠. 이제 세척만 하면 끝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디자인돼 부피감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이 할로우 공법의 매력입니다. 할로우 팔찌가 완성됐습니다. 저녁 8시. 자, 다들 퇴근들 하시죠. 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일 끝나시면 하루에? 일하면서 지금 뭐 많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는 좀 개운하다고 그래야 되나? 모든 걸 털어놓고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집에 와서 푹 쉬고 싶다. 그런 뭐 그게 없습니다. 갑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 착용한 걸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뿌듯하고 이제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 이렇게 착용하신 모습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